송밤미는 아낙네야.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가수 주병선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뭐 주병선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칠갑산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칠갑산 이꼴은 이제 주병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칠갑산 때문에 어쨌든 이름을 알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힌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조금 더 조금 더 신선하고 네. 그래 그거를 좀 뛰어넘는. 근데 워낙 뭐 칠갑산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홍밭을 매러 가지 않았을까. 초창기 나왔을 때는 몇 년 동안 계속 상위권 1위를 막 차지를 했었거든요. 네. 이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그 대학가요제를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앨범 제작을 한 게 이 칠갑산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원래 그룹 락도 하고 메탈 하고 뭐 헤드뱅킹 하고 뭐 이런 출신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칠갑산이 사실 기념적으로 밑에 깔았던 그런 노래였거든요. 칠갑산 하면은 좀 중년의 그런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렸었던 나이에 이 노래를 불러서 좀 숨어 있었죠. 아무래도 주병선보다는 칠갑산이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 이제 좀 벗어나 보려고 앨범을 뭐 발라드 계열의 노래도 했었고 또 락적인 노래도 했었고 포크적인 뭐 그런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뭐 칠갑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칠갑산하고 좀 비슷한 노래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 임팩트가 되게 커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칠갑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악과 이제 가요와 이런 음악에 조금 이제 콜라보가 된 부분이어서 네. 그거를 좀 신선하게 느꼈던 사람들은 그게 이제 내리에 박는 거죠. 왜냐면 그런 기존에 그때 당시에 인기 있는 그런 음악 흐름하고는 조금 반하는 부분이 아닌가. 칠갑산이 알려졌을 때 그 시대가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원래는 88년 이제 대학가요제를 끝나고 그해 이제 겨울에 앨범을 준비를 하고 홍보는 90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발라드 계열이라든가 댄스 계열이 막 이렇게 활성화됐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칠갑산이 알려진 곳은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죠. 실제로 칠갑산 한번 가보셨어요? 칠갑산은 수천 번이 넘게 갔었죠. 아, 진짜요? 벌써 뭐 흐름이 부르는 게 벌써 32년, 34년 가까이 되니까. 처음에 이 칠갑산이 알려지고 나서 이 청양이라는 데를 갔었거든요. 근데 허벌판이고 또 이제 비포장 길이고, 그리고 의외로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칠갑산이. 약간 이제 능선 같은. 예. 한 2개월 후에 청양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아스팔트로 다 깔려 있고 콩밭이 없었는데 깨밭을 갈아가지고 그걸 콩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됐었어요. 참 기뻤던 것은 그쪽에 이제 군수님들이 바뀔 때마다 행운의 열쇠를 꼭 선물로 주거든요. 오히려 홍보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홍보대사로 하고 있죠. 청원군 홍보대사. 예, 청양. 그때 당시 뭐 앨범 판매량이 뭐 75만 장 이상 판매됐다고. 예. 원래 이제 다른 이제 발라드 계열이라든가 댄스 계열에 있는 음반은 뭐 100만 장 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 전통가요 분야로 해가지고 빅히트가 거의 한 10만 장 아니면 20만 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한 75만 장 엄청났죠. 3만 장, 4만 장 나가도 진짜 잘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75만 장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입지가 좀 굉장히 그 레코드사에 또 그때 당시에 또 행사 킹이라고 또 일단은 그래가지고 수익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많이 벌었던 거네요. 쓸어 모았죠, 뭐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어느 정도 벌었겠구나 생각만 했었지, 그 관리를 돈의 욕심보다는 그 관리를 다 그 사무실 매니저한테 다 일임을 했었죠. 어느 곳에 가갖고 뭐 행사를 하든지 또 나이트클럽 무슨 뭐 업소에서 노래를 한다든가 그러면 제가 출연료가 얼마나 하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었죠. 그냥 마냥 노래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하니까 뭐 얼마 받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뭐 그래가지고 사기 맞고 이런 분들 많은데, 칠갑산이 알려지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의무감이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있더라고요. 군대 가가지고 내 돈도 어쨌든 많이 못 챙기신 거잖아요, 번 거에. 갔다 오니까 그 컸던 사무실이 다 제 이름 앞으로 다 했었거든요. 조금씩 작아지더라고요. 일병 휴가 나왔고 딱 보니까 작은 데로 또 옮겨졌고
또 상병 휴가 나왔을 때 무슨 오피스텔로 바뀌었고, 뭐 병장 휴가 했을 때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찾아다녔는데 아예 그 매니저 형 집이 건물을 크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형 뭐 보니까 건물들이 많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버님이 금은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그런 줄만 알았지. 제 뭐 그 출연료라든가 또 로얄티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걸 빌딩을 짓고 뭐 이런 걸 몰랐었죠. 제 12회 이제 MBC 대학가요제 예, 예, 그때 고인돌로 이제 금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대상이 무한궤도 신해철 씨. 네, 신해철 씨. 예. 무한궤도의 그 노래가 되게 파격적이기는 그렇죠. 했었고 네. 고인돌 노래도 이거 평소에 듣던 음악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박빙일 것 같다라는 이제 참가번호 16번 서울대표 그룹 무한궤도입니다. 참가곡은 그대에게. 그가 자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다들 국악 장단에 맞춰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판소리 전공은 아니지만 한번 해볼게요. 성단을 축하합니다. 장만사 모든 일다 속세 묻힌 영어. 저는 한 동상 정도 고인돌이라는 곡 가지고 동상 정도 이제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비디오가 있어서 그 발표할 때 동상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카메라를. 동상 부르겠지. 근데 안 불러. 은상 걸릴 때도 딱 안 불러서 그럼 그렇지. 이러고 이제 이렇게 숙여갖고 있는데 눈물 뚝뚝 이제 흘리려고 하고 있는데 금상 부르더라고요. 88 MBC 대학가요제 금상 11번 축예예술대 주병서. 아니 동상 못 받으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대상 받은 것보다 더 기뻤었죠. 그래서 이제 무대 나가면서 같이 그 악기 하시는 분하고 대그마는 저희 이제 1년 선배인데 나이는 같아서 저희 껴안고 예. 막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도 또 진출 계획도 있으셨잖아요. 네, 네. 예. 그때 가셨으면 진짜 뭐 한국, 일본, 뭐 중국 뭐 이렇게 아우르는 빅스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레코드 일본에서 뭐 알아주는 그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런 레코드사인데 그분들이 직접 우리나라로 넘어왔거든요. 그때 그냥 딱 1년 활동하는 걸로 해가지고 5천만 엔을 이렇게 계약금으로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 환율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지. 5억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니 1년 동안 뭐 일본에서 뭐 체류하고 무슨 5천만 원 갖고 내가 여기서 활동해도 5천만 원을 벌겠다고. 그래서 그건 나 안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반도 레코드사 그 사장님하고 조인을 해준 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을 조인을 다시 해줬거든요. 저 일본까지 갖고 대박이 터졌죠. 후회가 많이 됐죠. 원과 N을 차이를 모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럼 5억이네. 그럼 갈걸. 착각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환율은 내가 대표가 알면서 일부러 안 가는 줄 알았대요.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거 야 지금 5억이면은 집이 몇 채야 뭐. 그때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내가 존심 때문에 일본 활동보다 우리나라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생각을 해서 뭐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대요. 최근에 이제 뭐 미스터 트롯의 이제 7인방 중에 이제 김호중 씨가 네네. 성악을 이제 전공을 했고 이제 트로트 음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떠올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주병선님의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는 그 울림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성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울림이나 감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전파가 되는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김호중 씨가 나왔을 때는 성악과 국악과 대중음악 이게 유행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가수는 주병선이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호중 군이 딱 나와가지고 그냥 성악 기가 막히게 하는데 거기에 대중가요까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살짝 삐졌지.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김호중 씨 나오기 전에 다른 성악가들이 이런 대중가요에 시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노래 자체가 성악톤으로 나와버리니까. 그 맛을 잘 못 살려요. 네, 그럼요. 김호중 군이 딱 나와가지고 성악 할 때는 성악톤 그렇게 멋있게 하고 또 대중가요를 할 때는 전혀 그 색깔이 안 나는
파워필하게 막 이렇게 노래를 했더라고요. 나보다 더 고음이야. 저도 이제 고음 중에 고음이라고 생각하고 노래에 자신만만했었는데 보통 선배 입장에서 그럼 내가 아는 거 그래도 호중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르쳐주기 싫은 거야. 너무 그냥 뛰어나니까. 지금 뭐 이제 그래도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보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같이 이제 콜라보 이렇게 무대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호중 씨가 잘하는 부분 또 내가 잘하는 부분 이제 순간 좀 겁은 나는데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탄생 비화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신문 기사로만 할 때는 좀 오해의 소지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많이 써주시거든요. 그게만 막 부각시키려고. 근데 사실은 오히려 뭐 주병선 서태지 키웠다 뭐 키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 서태지를 발굴했던 분이 부산 쪽에 DJ 활동을 했던 유대영 씨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고 서태지 앨범을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다 레코드사마다 들렸대요. 이거 앨범을 내고 싶다. 근데 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제일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반도음반인데 반도음반은 이제 신의 회사고 이제 생긴 회사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의미라고 반도음반에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병선이 너 누구 좀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강남 쪽 가자 그래서 계몽사라는 데를 갔는데 그게 이제 1층에 로비 커피숍에 같이 사장님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유대영 씨가 왔었어요. 그래갖고 그 카세트를 딱 줬는데 이걸 앨범을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제 이렇게 그때는 마이마이 그랬는데 그걸로 이제 들었었어요. 근데 그 반도음반 사장님은 이거 아니다고. 근데 그 유대영 씨가 여기 끝나면은 살짝 그러더라고요. 병선 씨 좀 여기 마지막으로 온 건데 이거 좀 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전에 김국 선배의 호랑나비 호랑나 이게 막 엄청 대박 칠 때고 그런데 호랑나비 한 마리가 저는 이게 이제 음악성보다는 재밌는 곡이다. 난 알아요. 이 밤 이 곡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이제 로얄티 있으니까 매달 뭐 몇천만 원씩 나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만들어서 홍보해가지고 이게 실패 보면은 제 로얄티에서 다 깎으세요. 그 대신 이 앨범 내자. 근데 단 여기 꼭 우리는 그 이제 업소에서 날개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서태지 혼자 말고 좀 약간 두 명 같이, 이렇게 댄스 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딱 그 얘기하고 저는 뭐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앨범 제작한다고 이제 얘기 나왔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이제 탄생이 됐고 이제 날개를 붙이지 않았으면 또 이준호, 뭐 양현석 뭐 대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컨셉으로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뭐 조건으로 그렇게 댄스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하고 그게 이제 무관심으로 했었거든요. 무슨 신인탄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거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간다. 너가 모니터를 한번 해봐라. 너가 그래도 소개를 해갖고 너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거기 나오는 걸 모니터를 했는데 아주 최악의 점수 나오고 뭐 소문도 안 좋고 흉흉하고 뭐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반 사장님이 전화 와갖고 너 지금 저 최저점 받고 아주 이거 망하게 생겼다.